여러분 혹시 3000년 전에 쓰인 책 주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8글자인데요. 소축, 그러니까 작은 축적을 의미하는 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뭉게구름은 짙은데 비는 안 오고 그 구름은 내 서쪽 들판에서부터 피어오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3000년 전에 오래된 일기예보 같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왕의 자리를 노리는 어떤 거대한 야망이 담긴 그런 비밀 메시지 같은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배경에 있습니다. 나의 서쪽 들판이라니, 이게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주역이 쓰이던 그 시절에 서쪽은 그냥 방향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변방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주나라, 바로 그들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럼 동쪽은?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은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이라는 이 두 단어 안에 이미 엄청난 정치적 긴장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들판에서 구름을 본다는 건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누군가가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뭐랄까,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아직은 더 큰 힘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그런 분위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다 갖춰졌습니다. 서쪽의 주나라, 동쪽의 은나라. 이 팽팽한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는 이 수수께끼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한 글자, 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 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크게 세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비를 기다리는 평범한 농부. 두 번째는 옥에 갇힌 비운의 지도자, 문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즉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죠.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두 가지 해석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해석이에요. 여기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나 여러분처럼 하늘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그냥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 같은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짙게 낀 걸 보니 희망이 생기죠. 아, 드디어 비가 오려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아직 비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그 희망을 작게나마 계속 쌓아가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직전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이랑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이 구절을 한편의 스릴 넘치는 정치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력했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은 더 이상 날씨 이야기가 아니게 돼요.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주역을 단순히 점치는 책이 아니라 제왕학, 그러니까 왕을 위한 통치 교과서로 봤던 시각이 있어요. 주의 같은 대역자들은 주역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나라를 다스리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비 내리지 않는 구름도 거대한 정치적 은유로 해석했던 거죠. 이런 세계관은 괴의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요. 괴를 이루는 6개의 선, 즉 효 하나하나가 서민부터 왕, 그리고 그 위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층을 상징한다고 봤거든요. 이런 위계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자연현상마저도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주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짙은 구름, 오지 않는 비는 정말 숨막히는 정치적 암시가 됩니다. 문왕의 덕과 힘이 마치 구름처럼 천하를 뒤덮을 만큼 강해졌지만 은나라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서 아직 백성들에게 단비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포기가 아니죠. 결정적인 한방을 위한 전략적인 인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평범한 농부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군주의 비밀 전략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꿰뚫으면서 힘과 인내, 그리고 변화에 대한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로 너무나도 유명한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천야말로 소축, 즉 작은 축적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의 운명, 아니 한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놀라운 복수국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잃고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뒤에 구천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불편한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쓴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주 작은 인내와 노력을 매일매일 축적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꾸준한 행동이 결국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역사의 반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구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가 평범한 농부이든 위대한 왕이든 혹은 우리 국가 전체이든 그 전략은 똑같다는 것을요. 참고 견디고 힘을 쌓으면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괴가 3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00년 된 수수께끼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옛날 책들은 그냥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나라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셋째, 개인의 인내심과 거대한 정치적 전략이 사실은 같은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놀라운 통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축적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뭉게구름은 어디에 가장 짙게 모여 있나요? 그리고 마침내 시원한 비를 내리게 할 그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작게 그리고 꾸준히 쌓아가고 계신가요?